심지어 죽은 식물까지 폭발적으로 자랐습니다. 여러분의 정원에 이 무료 미생물액을 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멋진 친구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제 정원에서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아무도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잘못된 길로 인도되었다고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수년 동안 원예 회사들은 훌륭하고 건강한 수확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비싼 파란색 가루, 화학 비료, 그리고 이름조차 발음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찬 병들을 통해서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들은 나이가 들면 정원 가꾸기가 더 어려워지고 흙이 지치고 토마토 하나를 얻기 위해 더 무거운 자루를 옮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간단하고 여러분의 지갑과 허리에 훨씬 더 친절합니다. 오랫동안 우리에게 팔려온 이 아이디어는 거짓말입니다. 폭발적인 식물 성장의 비결, 즉 죽은 식물까지도 되살리는 그런 비결이 가게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그 비결이 이미 여러분의 주방 쓰레기통에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쓰레기에서 기적으로 가는 비결을 공개합니다. 한 병에 든 모든 것을 능가할 수 있는 강력하고 무료인 미생물액입니다. 이것들은 죽은 비료가 아닙니다. 흙을 내부에서부터 재건하는 미생물로 가득 찬 살아있는 비약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 액체는 수천 년 동안 같은 흙을 비옥하게 유지했던 고대 농업의 비밀에서 영감을 받은 신비한 검은 미생물 혼합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희망이 없어 보이던 식물에 이 액체를 부었습니다. 3주 후 그 식물은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문자 그대로 열매로 폭발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더 이상 과소비하지 않고 허리에 부담을 덜고 이미 가지고 있는 간단한 것들로 전문가 정원사처럼 정원을 가꿀 준비가 되었다면 차나 커피를 편안하게 즐기세요. 우리의 모험을 시작합시다. 우리가 함께 발견할 것을 믿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 없이 하수구로 흘려보내는 너무나 일상적인 것, 즉 쌀뜨물부터 시작해 봅시다. 간단해 보입니다. 거의 너무 간단하죠. 하지만 이 보잘것없는 흐린 액체는 여러분의 흙을 길고 조용한 잠에서 깨우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것은 단지 전분질 물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의 흙 표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는 순간 이 일상적인 주방 쓰레기는 갑자기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쌀을 헹구면 물이 복합 탄수화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유처럼 흐려집니다.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은 인간은 활용할 수 없지만 토양 미생물은 정말 좋아하는 긴 에너지 사슬입니다. 우리에게는 쓰레기처럼 보이는 것이 그들에게는 아침 뷔페입니다. 여러분의 흙을 잠자는 거인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는 유익한 미생물, 즉 락토바실러스와 같은 작은 동맹들이 잠자고 있습니다. 이들은 식물을 보호하고 날것의 유기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영양소로 변환합니다. 쌀뜨물이 흙에 닿으면 이 전분들이 그들을 깨우는 알람 시계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기지개를 켜고 번식하며 더 빠르게 물질을 분해하기 시작하고 갑자기 여러분의 흙은 내부에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 다시 살아납니다. 이 비약을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첫 번째는 간단하고 빠른 세척입니다. 물이 흐려질 때까지 익히지 않은 쌀을 헹구세요. 이 액체를 보관하세요. 이 부드러운 비약에는 질소, 인, 칼륨, 비타민 B의 흔적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연약한 묘목과 이식된 식물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티아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화분 식물이나
약간의 격려가 필요한 어린 식물에 직접 부어서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강력한 것을 원한다면 흙을 부드럽게 깨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문을 두드리는 무언가를 원한다면 발효된 버전에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같은 쌀뜨물을 깨끗한 유리병에 붓고 미생물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통기성 있는 천으로 덮으세요. 조리대 위에 2, 3일 동안 두세요. 발효되는 동안 약간 시큼한 냄새가 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냄새는 성공의 신호입니다. 이는 유익한 젖상균이 자리를 잡고 번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발효되면 이 물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효과적입니다. 이것은 희석해야 합니다. 쌀뜨물 한 컵에 일반 물 10컵. 그리고 이것을 정원 흙에 붓는 순간 왜 그렇게 많은 정원사들이 이것을 맹신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해로운 곰팡이를 억제하고 뿌리 발달을 촉진하며 직접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때때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느껴지는 방식으로 식물 성장을 가속화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생물 알람 시계입니다.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거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지만 게으른 흙을 번성하는 생태계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버리는 것을 구하겠다는 간단한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흙이 깨어나면 여러분의 전체 정원이 따라올 것입니다. 이제 쌀에서 거의 모든 부엌에 조용히 놓여 있는 또 다른 일상적인 재료로 넘어가겠습니다. 오트밀. 우리는 오트를 심장에 좋은 아침 식사로 쌀쌀한 아침에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음식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원에서는 오트밀이 훨씬 더 강력한 것이 됩니다. 그것은 천연 질소 비약과 부드러운 내장 해충 방지제로 변합니다. 단순한 물 한 잔에 포장된 두 가지 선물입니다. 오트는 우리가 요리하는 대부분의 곡물보다 놀랍도록 질소가 풍부합니다. 그리고 모든 정원사가 알다시피 질소는 잎이 성장의 생명선입니다. 그것은 시금치에 깊은 에메랄드 녹색을 부여하고 상추를 아삭하고 통통하게 만들며 바질이 향기로운 새싹을 돋아나게 돕습니다. 여러분의 채소가 창백하고 지치고 느리게 보인다면 질소가 대부분 빠진 연결고리입니다. 하지만 병을 사는 대신 한 줌의 오트만으로 이 영양소를 방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소만이 이 보잘것없는 저장식품에 숨겨진 유일한 비밀은 아닙니다. 진정한 마법은 사포닌에 있습니다. 오트를 헹굴 때 위쪽에 부드러운 거품이 생기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포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식물이 만드는 이 천연 화합물은 작은 도우미처럼 작용하여 물의 표면 장력을 깨뜨려 건조하고 단단한 흙 속으로 더 깊이 침투할 수 있게 합니다. 만약 물을 흡수하지 않는 화분이나 밭이 있어서 습기가 구슬처럼 튕겨나가고 굴러다닌다면 오트밀 물이 이 흙을 직접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정원사들이 우연히 발견하는 또 다른 조용한 이점이 있습니다. 사포닌은 부드러운 몸을 가진 해충에 약간 자극적입니다. 달팽이는 그냥 싫어합니다. 이 비약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면 잎이 갉아먹히는 일이 줄어들고 피해 흔적이 줄어들며 정원에 약간의 평화가 더 찾아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트밀 질소차를 만드는 것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익히지 않은 오트밀 2스푼을 유리병에 넣으세요. 그런 다음 약 1리터의 깨끗한 물을 붓습니다. 더 강한 추출을 원한다면 오트를 몇 시간 또는 심지어 밤새 담가 두세요. 준비가 되면 유리병을 부드럽게 흔들어 물이 흐려지고 약간 거품이 생길 때까지 흔드세요. 이것은 영양소와 사포닌이 액체에 녹아들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오트를 걸러내세요. 오트는
퇴비터미에서 잘 지낼 것이고 우유처럼 흐린 물은 보관하세요. 이제 이 비약을 잎이 많은 식물 주변에 부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바질, 상추, 시금치, 근대. 무성한 녹색을 먹고 사는 모든 식물은 이것에 놀랍도록 잘 반응할 것입니다. 잎의 색이 더 깊어지고 새싹이 더 빨리 나타나며 정원이 갑자기 더 자유롭게 숨 쉬는 듯한 전반적인 활력이 느껴질 것입니다. 이것은 질소, 수분 공급 지원, 그리고 순환 해충 방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아침 식탁에서 바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단하고 부드러운 것을 사용하면 정원 가꾸기가 복잡하거나 비쌀 필요가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때로는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 우리가 집에서 이미 신뢰하는 재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트와 물만으로도 여러분은 정원에 자신에게 주는 것만큼 영양가 있는 아침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거의 모든 정원사에게 최소한 한 번은 마음을 아프게 한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토마토 식물이 번성하고 잎은 무성하고 녹색이며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는 것을 지켜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다가 어느 날 토마토 하나를 들어 올리자마자 쿵 아랫부분이 검게 가라앉고 가죽처럼 변해버립니다. 썩은 병, 매번 얼어붙게 만들죠. 그렇죠? 모든 노력 끝에 생긴 이 결점은 거의 개인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썩은 병은 대부분 칼슘 문제입니다. 식물이 제때 충분한 칼슘을 열매로 운반할 수 없었고, 다행히도 해결책은 내내 우리 냉장고에 있었습니다. 우유, 간단하고 아주 평범한 우유입니다. 하지만 우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정원에서 훨씬 더 강력합니다. 네, 우유는 칼슘이 풍부하여 식물의 세포벽을 강화하고 건강한 열매 발달을 돕습니다. 하지만 우유는 또 다른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곰팡이에 대한 생물학적 보호막으로 변합니다. 브라질에서 뉴질랜드에 이르기까지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우유가 호박, 오이, 장미, 그리고 많은 사랑받는 식물에 퍼지는 끈질긴 흰색 가루인 흰가루병에 대한 놀랍도록 효과적인 치료법임을 확인했습니다. 우유의 단백질이 햇빛과 만나면 자연적인 살균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것은 밑에 있는 잎을 손상시키지 않고 곰팡이를 부드럽게 태워 없앱니다. 하지만 여기 제가 오래된 농부에게 배운 작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는 이것이 그의 정원이 항상 너무 좋아 보여서 믿을 수 없는 이유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는 우유를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우유를 당밀과 함께 사용했습니다. 당밀은 순수한 에너지이며 끈적하고 달콤하며 영양분이 풍부합니다. 그것은 흙 미생물이 잔치처럼 먹어치우는 철분, 마그네슘, 칼륨, 설탕을 포함합니다. 우유와 당밀을 섞으면 칼슘 결핍만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식물의 모든 부분으로 칼슘을 운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하 작업자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비약을 만들려면 우유를 같은 양의 물로 희석하세요. 그런 다음 당밀 한 스푼을 저어 넣으세요. 혼합물이 따뜻한 캐러멜 색을 띠면 준비가 된 것입니다. 우유는 칼슘을 공급하고 당밀은 미생물을 먹이며 이 둘은 함께 여러분의 정원을 위한 초강력 방어막을 형성합니다. 흰가루병이 여러분의 잎에 퍼지면 이 혼합물을 잎에 직접 뿌리세요. 썩은 병이 여러분의 토마토나 고추를 위협하면 비약을 조심스럽게 뿌리 부분에 부어주세요. 빠르게 흡수될 것이고 여러분은 식물이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지에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냉장고의 우유가 유통기한이 하루나 이틀 지났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도 똑같이 잘 작동합니다. 하수구에 버리는 대신
흙에 부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에 영양을 공급하게 하세요. 이 간단한 혼합물, 힘을 위한 우유, 에너지를 위한 당밀, 은 두 가지 일상적인 재료를 강력한 정원 동맹으로 만듭니다. 그것은 최고의 방어 수단이 때로는 상점 진열대가 아니라 우리 주방의 조용한 구석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제 흙을 깨우고 잎을 강화했으니 우리의 관심을 땅속, 즉 뿌리로 돌릴 시간입니다. 더 크고 강한 뿌리 시스템과 번성하는 궤경을 원한다면 특별한 비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보잘것없는 감자가 필요합니다. 감자 껍질에는 칼륨, 마그네슘, 인, 비타민이 가득합니다. 특히 칼륨은 식물 세계의 위대한 조절자입니다. 그것은 식물 조직을 통해 물이 흐르는 방식을 제어하고 뿌리가 가뭄, 추위, 스트레스에 훨씬 더 강하게 대처하도록 돕습니다. 감자 껍질차를 만드는 것은 간단합니다. 중간 크기 감자 3개 또는 4개의 껍질을 모아 작은 냄비에 넣으세요. 물로 덮으세요. 모든 것을 끓이고 20-30분 동안 부드럽게 끓입니다. 이 열은 껍질의 세포벽을 파괴하여 미네랄을 물속으로 직접 방출합니다. 끓인 후에는 액체가 완전히 식도록 두세요. 열은 섬세한 뿌리 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식은 후에는 껍질을 걸러내고 차를 같은 양의 신선한 물로 희석하세요. 이 궤경 비약은 뿌리채소, 당근, 비트, 감자, 그리고 강한 뿌리 발달에 의존하는 꽃 식물에게 강력한 활력을 줄 것입니다. 땅속에서 자라는 모든 것을 위한 간단한 가정용 종합 비타민이라고 생각하세요. 감자 껍질과 물만으로 여러분은 정원의 기반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뿌리가 강해지면 전체 식물이 따라옵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증거를 염두에 두세요. 왜냐하면 다음 병도 아주 평범해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정원사가 기다리는 순간 꽃이 피고 꽃과 색깔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고 꽃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가정에서 만든 것 중 칼륨의 왕인 바나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바나나 껍질을 통째로 묻는 것은 유혹적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통째로 된 껍질이 분해되는데 몇 달이 걸린다는 것을 힘들게 배워야 했습니다. 그것들이 땅 속에서 분해되는 동안, 심지어 짧은 시간 동안 흙에서 질소를 빼앗아 식물을 창백하고 활기 없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속도입니다. 우리는 효율성을 원하고, 그래서 이 껍질들을 발효된 바나나 혼합물로 변환합니다. 과정은 간단하지만 변화는 엄청납니다. 바나나 껍질을 작은 조각으로 잘라 표면적을 넓히세요. 깨끗한 유리병에 넣고 물로 덮은 다음 갈색 설탕이나 당밀 1스푼을 추가하세요. 이 작은 단맛이 모든 것을 방출하는 것입니다. 설탕은 껍질에서 물속으로 영양분, 특히 칼륨을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설탕은 발효를 시작하는 천연 박테리아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더 강한 혼합물을 원한다면 혼합물을 최소 3일 또는 최대 일주일 동안 그대로 두세요. 발효되는 동안 거품이 생기고 액체는 풍부한 호박색을 띠며 향은 달콤하고 약간 톡 쏘는 향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좋은 성분을 포착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농축된 칼륨 에너지입니다. 사용하기 전에 희석하세요. 발효된 바나나 액체 1컵에 물 10컵. 그런 다음 이 비약을 꽃 피는 식물에게 꽃 본꼬리가 맺히기 시작할 때 바로 주세요. 장미, 고추, 토마토. 이 모든 식물이 이 활력에 놀랍도록 잘 반응합니다.
여러분은 더 깊은 색깔, 더 강한 꽃, 그리고 거의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전반적인 활력 증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발효 과학에 의해 변형된 여러분의 주방 쓰레기에서 바로 나오는 꽃 활력소입니다. 여러분이 식물에게 이 부드러운 천연 칼륨 활력을 주면 그들은 가장 화려한 방식으로 색깔로 폭발하며 보답할 것입니다. 단순한 주방 쓰레기를 탐험했으니 이제 훨씬 더 오래되고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강력한 영역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이것이 제 전체 정원을 영원히 변화시킨 방법입니다. 이것은 재생 정원 가꾸기의 성배입니다. 그것은 검은 미생물 액체입니다. 테라프레타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존 열대우림 깊은 곳에서 흙이 자연적으로 척박하고 얇은 곳에서 고고학자들은 풍부한 새까만 흙 주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거의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작물을 생산하는 비옥한 흙입니다. 그리고 이 경이로운 흙의 중심에는 한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바이오차르. 바이오차르는 단순히 목탄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수한 탄소를 남기는 방식으로 의도적으로 만들어지고 태워진 목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를 저지릅니다. 날것의 바이오차르는 식물에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보세요. 날것의 목탄은 완전히 마른 스펀지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흙에 넣는 순간 그것은 물과 영양분을 빨아들여 스스로를 다시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식물을 위한 영양분을 말이죠. 하지만 먼저 그것을 충전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현미경으로 바이오차르 한 조각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작은 방들의 벌집 모양 패턴, 수백만 개의 미세한 공간과 터널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이오차르 1g은 농구장 2개 면적의 표면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방들은 토양 미생물, 즉 안전하고 보호되며 끊임없이 활동하는 그들을 위한 영구적인 거주지, 사실 콘도미니엄이 됩니다. 검은 미생물 액체를 만들려면 목탄 자체부터 시작하세요. 바이오차르를 구입하거나 작은 나무 잔해를 원뿔 모양의 구덩이에서 조각들이 빨갛게 달아오를 때까지 태운 다음 물로 끄는 방식으로 집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식으면 목탄을 작은 조각으로 부수세요. 그런 다음 살아있는 주의백을 만드세요. 양동이에 물을 채우고 퇴비나 지렁이 분변토 한 움큼을 넣고 미생물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당밀 한 스푼을 저어 넣으세요. 몇 분 안에 물은 살아나고 박테리아, 곰팡이, 그리고 작업에 나설 준비가 된 작은 유기체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제 결혼의 시간입니다. 부순 바이오차르를 이 살아있는 혼합물에 넣고 24-48시간 동안 담가두세요. 이 시간 동안 미생물과 영양분은 목탄의 모든 터널 깊숙이 스며듭니다. 그들은 그곳에 정착하여 이 빈 공간을 고동치는 생명으로 채웁니다. 목탄은 주변 흙이 말라도 그들을 보호하고 수용하며 촉촉하게 유지합니다. 여러분이 이 검은 미생물 액체와 충전된 목탄 조각들을 마침내 정원에 부으면 하루 동안만 식물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발 아래의 영구적인 산호초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목탄 조각들은 수백 년, 심지어 수천 년 동안 여러분의 흙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가뭄에는 물을 저장하고 폭우에는 영양분을 붙잡으며 식물을 내부에서부터 끊임없이 먹이는 미생물 생명체에게 장기적인 거주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완벽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한 번 일을 하면 흙은 영원히 여러분을 위해 계속 일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물을 덜 주고 비료를 덜 주고 흙이 스스로 유지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덜 받을 것입니다.
검은 미생물 액체를 한 움큼 줄 때마다 여러분은 올해의 수확만 개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미래의 정원사들, 심지어 미래 세대까지 혜택을 받을 살아있는 기반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땅에 줄 수 있는 가장 지속적인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검은 액체가 무엇을 하는지 일단 보게 되면 고대 문명들이 왜 이 비밀을 그렇게 필사적으로 지켰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정원이 제 정원처럼 아마도 다시는 갖지 않을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행의 끝을 향해 가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간단한 비밀 하나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린 묘목이나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다음 단계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식물에게 거의 마법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놀라운 영웅은 평범한 베이킹 효모입니다. 효모는 따뜻한 물에서 활성화되면 자연식물 호르몬인 사이토키닌과 옥신을 생성합니다. 이것들은 뿌리가 스스로 자라고 퍼지고 고정하고 번성하라고 말하는데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묘목을 심거나 식물이 시도하는 것을 멈춘 것처럼 보일 때마다 이 작은 비약이 그들을 부드럽게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려면 따뜻한 물 1리터에 건조 효모 한 티스푼과 설탕 한 티스푼을 녹이세요. 약 1시간 동안 그대로 두세요. 표면에 거품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효모가 깨어나 활성화되어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혼합물로 여러분의 이식식물이나 아픈 식물에 물을 주고 그들이 얼마나 빨리 자리를 잡는지 지켜보세요. 일반 물과 효모물의 차이는 놀라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식 충격을 완화하고 뿌리 성장을 촉진하며 스트레스 받은 식물이 다시 발판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간단하고 몇 센트밖에 들지 않으며 놀랍도록 효과적입니다. 이제 여기 여러분에게 드리는 도전이 있습니다. 작은 것, 재미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정원 가꾸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이 미생물액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단 하나만요. 어쩌면 오늘 밤에 쌀뜨물을 버리지 않고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바나나 껍질 몇 개를 유리병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상추의 오트밀 비약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묘목을 위해 약간의 효모물을 섞을 수도 있습니다. 단 한 식물을 선택하여 나머지와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과학자가 되세요.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하세요. 변화에 주목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다음을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죽은 식물이 밝고 새로운 잎을 내는 것을 보는 순간, 충분한 칼륨을 얻어 맛이 빛나는 토마토를 맛보는 순간, 여러분의 흙이 다시 살아있는 냄새를 풍기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은 다시는 그 비싼 파란색 가루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정원 가꾸기는 항상 식물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삶과의 연결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배우게 하고 인식하게 하며 너무 빨리 움직이는 세상에서 우리가 땅에 발을 디디고 있다라고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서 만든 방법들, 껍질을 보관하고 남은 것을 발효시키고 미생물액을 양조하는 것. 아무것도 결코 진정한 쓰레기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어떻게 해방시키는지 이해한다면 모든 것이 다시 영양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자신도 포함됩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 흙 속의 우리의 손, 우리는 아직 줄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새로운 것을 발견했거나 여러분만의 소중한 정원 비밀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정말 제 하루를 밝게 해줍니다. 손을 더럽히고 마음을 푸르게 유지하고
기억하세요. 최고의 비료는 정원사의 그림자입니다. 물론 약간의 감자 껍질차는 해롭지 않습니다. 곧 다시 만나요, 친구들. 이 주방 비밀이 여러분이 쓰레기와 정원을 보는 방식을 바꾸었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비디오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자연의 지혜를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비옥한 미래를 심읍시다. 다음 보물이 곧 공개됩니다.